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 붕괴 사고, 또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등 시민들의 생활공간 주변의 안전사고도 걱정되지만 곧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너도 나도 떠날 물놀이 안전사고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강원도 홍천으로 물놀이를 왔던 서울의 한 태권도 도장 관원들이 물에 빠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한 유원지에서 물놀이 하던 14살 김모 군 등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김 군이 숨지고 또 물에 빠진 관원들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든 태권도 도장 관장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관장은 사고가 나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진 관원 가운데 2명을 물 밖으로 밀어내고 남은 김 군을 구조하기 위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힘이 빠져 익사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물놀이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하고 안전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는 등 안전사고에 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비어있는 집에서 일어난 화재와 도로 위의 안전이 흔들린 교통사고에 이어 행락철을 맞아 캠핑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나들이나 야영이 늘고 있는 계절인 만큼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빈집 화재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화재 요인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지 못한 채로 방심하면서 이렇게 비워둔 집에서 불이 나서 자기 보금자리는 물론이고요. 네. 본의 아니게 옆집,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빈집 화재 사례들 모아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일어난 빈집 화재 현장입니다. 밤 9시 4분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통째로 태우며 연기와 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밤중에 일어난 화재에 놀란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119 소방대원의 진화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주인도 외출한 사이에 불이 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빈집 화재. 가재도구와 베란다를 태우는 것에 그쳐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잠들었을 시간에 일어난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아찔한 아파트 빈집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2시 7분 119 대원들이 긴급 출동했는데요. 용산구 우사단로에 위치한 빈집 뒤쪽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인근으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119 소방대원들이 분초를 다투며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불은 다행히 10분여 만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 없이 주택의 일부만 타는 것에 그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워둔 빈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외출을 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당부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을 비울 때 안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앞서 사고 영상에서도 봤듯이 내 집을 다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옆집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에는 어제와 오늘, 현재와 과거가 따로 없습니다. 네. 어제의 사고에서 안전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내일에는 판박이 사고로 다시 우리를 덮쳐오기 마련입니다. 소를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요. 도둑이 다시 들듯이 사고에 대한 슬픔과 후회는 끝이 없지만 단순히 그 악몽을 잊어버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둑에만 복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겪은 아픈 사고도 찬찬히 되짚어보면서 안전지혜를 얻어야 더 큰 재난사고가 찾아오지 않는 법인데요. 빈집 화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이가 잦아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빈집 화재는 말 그대로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요.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집을 잠시 비울 때 반려동물에도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때문에 불이 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대체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정말 좀 특이하죠. 네. 저도 잘 안 믿겼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11시경에요. 네. 은평구 응암동의 한 가정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애완고양이가 네. 전기 가스레인지의 작동 스위치를 눌렀고요. 어머나. 또 그것 때문에 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세탁물 바구니랑 또 세제가 가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네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 고양이는 발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레인지 위로 올라가서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서 4월 2일 강남구 도곡동의 한 빌라와 또 5월 6일 강동구 성내동의 다가구 주택에서도요. 네. 반려견이 스마트폰 배터리를 어머. 물어서 이렇게 폭발로 이어져서 네. 불이 나는가 하면은요. 또 지난 26일에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빈집에 남아있던 반려견이 이 모기향을 쓰러뜨리면서 아이고. 옷가지로 불이 옮겨붙어서 불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마냥 귀엽고 예쁜 짓만 하는 게 아니군요. 반려동물이 빈집 방화범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부턴 집을 비울 때는 반려동물도 함께 데려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이런 화재 사고를 염두에 두고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외출을 할 때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항상 꼭 빼놓고 네. 또 향초나 모기향 같이 또 배터리 같은 물건들은 반려동물들이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치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반려동물에 의해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두고 집을 비울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을 비울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핵가족 시대에 이제 당당히 가족의 일원이 된 반려동물을 혼자 두고 나올 때는 마치 어린아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안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어디에 이상은 없는지 또 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예상해 보면서요. 안전점검을 꼼꼼히 해보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집도 잃고 또 소중한 반려동물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깔림 사고 현장입니다. 오전 10시 34분 서울 강서구 허준로 도로상에서 버스가 장애인이 탄 휠체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버스 밑에 깔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에어백을 이용해 버스를 들어올린 후 밑에 깔린 여성을 빼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에 버스 밑에 깔렸던 장애 여성은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 8시 48분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에서 사람이 트럭에 치여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트럭 밑에서 사람을 꺼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트럭에 치인 8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택시 밑에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6시 29분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주차돼 있는 택시 밑을 확인합니다.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30대 여성을 치면서 여성이 차량 밑으로 깔린 상황인데요.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119 구조대원들. 척추 고정판과 에어백 등으로 응급처치한 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험천만한 차량 및 깔림 사고, 나와 남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내 차 상태와 주의를 살피는 운전 습관 필요하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은 도로 위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통사고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량 결함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당연합니다. 차량을 제때 점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브레이크 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브레이크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차는 잘 달리는 것 못지않게 또 제때 정확하게 잘 서야 되는데요. 이 멈춰야 할 때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 네. 그 순간 차는 바로 흉기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이하나 손님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가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너무 끔찍하죠.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겠죠. 급기야 운전자와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네,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를 제때 잘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네. 또 브레이크 오일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고속으로 달릴수록 더더욱 제동이 잘 돼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대개 운전자들 경우 브레이크 패드는 잘 교체하는데 브레이크 오일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브레이크 오일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브레이크 패드 못지않게 브레이크 오일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의 차량들은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이 유압식 브레이크는 동일한 제동력과 또 점화찰, 또 예민한 감도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이렇게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압식 브레이크라는 말에서도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유압, 즉 이 기름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이 브레이크 오일도 엔진 오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요. 네. 이때 브레이크 오일을 제때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베이퍼록 현상을 겪게 됩니다.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 같은데 베이퍼록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요? 네, 이 베이퍼록 현상이라는 건요. 네. 쉽게 말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긴 내리막길 네. 이런 것을 이제 지날 때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게 되면요. 타이어 부분에 이 마찰열 때문에 휠 실린더라든지 또 브레이크 파이프 속의 오일이 끌어올라서 이렇게 기체로 변하게 네.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회로 내에 공기가 유입된 것처럼 이렇게 기포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때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이렇게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푹푹 꺼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브레이크 회로 안이 베이퍼, 즉 진공 상태로 변하면서 브레이크 오일 압축으로 인한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공기만 푹푹 밝혀서 브레이크가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된 것처럼 이 고장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베이퍼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여름에는 베이퍼록 현상이 잘 발생하는 이유도요. 네. 브레이크 속에 기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위험한 현상이네요. 네. 브레이크를 밟아도 스펀지처럼 푹푹 꺼지는 베이퍼록 현상이 나타나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럴 땐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 브레이크가 제때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요. 기어를 저단으로 이렇게 네. 옮겨서 유지를 하면서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가능한 풋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풋브레이크 대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브레이크 오일은 얼마 만에 갈아줘야 하는 건가요? 정해진 교체 시기가 있나요? 네, 물론 있죠. 대부분 보통 1년에서 2년 주기 혹은 또 3만 킬로에서 4만 킬로미터를 운행했다 하시면 갈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셀프로 브레이크 오일을 주입하다가 넘치게 되면요. 네. 배선이라든지 막을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소에서 교환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특히 또 한여름에는 브레이크 속에 수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여름철에는 꼭 브레이크 오일 점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안전 습관이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4분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0대 여성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6m가량 끌려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선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는데요. 사고 당시 여성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지하철 문에 끼자 이를 빼내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며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여성이 끼었지만 전동차는 이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채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5시 55분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점검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용역업체 직원은 스크린도어가 오작동한다는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서울 메트로는 2인 1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점검하던 용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가 있은 후 9개월 만에 똑같은 판박이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서울시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외주업체 회사를 없애고 서울 메트로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밝혔는데요.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단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28일에 일어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사망한 19살 김군 사고는 지난해 8월에 강남역에서 일어난 사고와 똑같은 판박이 사고라서 유족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크게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서울 메트로는 이번 사고로 우리 아들 또 동생 같은 19세 청년을 잃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드러나면서요. 서울시는 앞으로 시 산하기관 외주화를 실태를 조사하고요. 또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야 겨우 경각심을 갖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린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소 잃고 난 후에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지 않는 안전악습. 이젠 끊어버릴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요즘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야영을 가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아이와 함께 캠핑을 즐기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캠핑이나 야영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이 분주함을 떠나서 푸른 숲속에 작은 텐트 하나 쳐놓고 일 걱정, 집 걱정 훌훌 다 내려놓고 숲속의 작은 친구들과 무공의 눈빛을 나누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야외 캠핑의 맛이자 멋인데요. 하지만 캠핑에 들떠서 안전을 등한시했다가는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류월에는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바로 독뱀, 독충입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 등산철에는요, 특히 독충, 독뱀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야영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뱀과 독충인데요. 매년 1000명의 환자가 독뱀에 물려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벌, 진해 등 독충에 물려 응급실에 오는 환자도 매년 5000명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뱀독으로 인해 응급실에 오는 내원한 환자의 50%는 입원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사람도 많으므로 뱀독과 독충에 특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년 1000명의 환자가 독뱀에 물려 응급실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캠핑장이나 야영지는 숲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난 5년간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요, 독뱀, 독충에 물린 환자는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요, 네. 9월 달에 이렇게 피크를 보이다가요, 10월에 다시 이렇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매년 1000명의 환자가 독뱀에 물려서 응급실을 찾고 있고요. 네. 또 벌이라든지 진해 등 이런 독충에 물려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도 매년 5000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뱀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데요. 그렇다면 야영지나 캠핑장에서 독뱀이나 독충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캠핑장에서 독뱀, 독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법을요, 한국안전등산연구원 서성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서 풀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들어눕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소매나 반바지보다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 향수나 향이 있는 로션, 비누 등은 삼가하는 것이 독뱀, 독충 피해를 예방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뱀에 물렸다면 절대 그 뱀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네,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풀밭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들어눕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예방을 한다고 주의했는데도 독뱀이나 독충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응급처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독뱀에 물렸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응급처치를 빨리 한다면 무사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독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을 현장에 자주 출동하시는 동작소방서 119 소방구조대원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독뱀에 물렸을 때 독을 빼기 위해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행위나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물린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를 수 있으므로 꽉 끼는 장신구, 옷, 신발 등을 빼거나 제거하도록 합니다. 물린 팔, 다리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해야 하고
물린 부위를 움직이면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부목 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좋으며 뱀독에 중독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린 팔, 다리를 세게 묶거나 얼음을 대는 것도 금해야 할 행동이며 물린 뱀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은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뱀에 물렸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119 소방구조대원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침착하게 대처하다면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듯이요. 네. 뱀에 물렸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빠는 행위라든지 또 이렇게 절개하는 행위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균 감염으로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뱀에 물리면 독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다리를 너무나 과도하게 세게 묶는데요. 네. 그런 행위도 피부 괴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 중에 잘못된 것들이 좀 있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외에 캠핑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캠핑하면 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인데요. 그렇죠. 이때 사용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것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야외에서 휴식을 취하는 캠핑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입니다. 과대 불판 사용과 보관 부지, 장착 불량, 산소 결핍 등으로 즐거워야 할 캠핑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산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며 또 석쇠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열을 반사시켜 그 복사열이 아래에 장착되는 부탄 가스캔을 과열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과대불판 사용과 보관에 주의하고 또 조리할 때는 산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다가 가스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여름 캠핑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장이나 야영장 근처는 숲이 우거진 곳이 많아서 독뱀과 독충 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한 풀밭에 함부로 들어눕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독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바지와 반팔보다는요, 긴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합니다. 독뱀과 독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향수나 비누 등을 바르는 것을 피하십시오. 향기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독뱀에 물렸다면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독을 빼낸다고 입으로 빨거나 절개를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으로 더 큰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린 부위가 붓지 않도록 장식구 등은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요. 물린 부위가 팔, 다리일 경우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독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고 팔, 다리를 너무 세게 묶거나 얼음 찜질을 하는 행위는 삼가하시고요. 빨리 119 구조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 가족, 연인과 캠핑을 더욱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119 긴급전화 10건 중 8건이 아이의 손장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119 신고 건수는 총 1,000만여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화재, 구조, 구급 출동 등 119 출동 신고는 376만여 건, 또 잘못된 접속 건수는 117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9 오접속 가운데 바로 아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 잘못 누른 경우가 전체 78.8%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노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신고로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는 소방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폐 휴대폰이나 개통 중지된 휴대폰은요, 이동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가 없이 전화번호가 035 또는 045로 시작되는 번호만 접수가 되고요. 아무 말 없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응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걸기를 해서 전화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전화번호에 식별이 불가능해서 전화가 되지 않는 등의 상황 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요,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또 개통중지 휴대폰을 이용해서 긴급 신고를 할 경우에는요,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며 달려가는 119 소방대원이 어린아이의 장난기 섞인 잘못된 신고로 소중한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에서는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실천이고요.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